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누구 또 고발했다면서요? 예, 이제 지금 써가지고 오후에 갑니다. 저 누굽니까?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고발해야지. 유승민이 지금 이제 이준석에 이어서 네. 내부 총질러로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막 조작 방송한 거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그렇죠. 더 나쁘다고 이러고 거짓말쟁이를 몰고 간 거죠. 야, 이게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정치인한테는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치명타죠. 예, 그래서 막말도 모자라서 거짓말한다. 이렇게 몰고 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이가 계속 지금 내부 총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준석이가 지금 잠잠합니다. 네. 혹시 이준석 소식 들은 거 박사님 있습니까? 몰라요, 나는. 지금 이준석이가 거의 뭐 방송에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진도도 안 가고, 또 울릉도도 안 가고, 대구도 안 가고,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쫄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쫄았어요. 수사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12시간 조사 받았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가 이거 무고죄는 딱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느꼈겠죠. 12시간이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느끼잖아요. 느끼죠. 조사 받으면서. 예, 그다음에 예민하게 느끼죠. 이 피의자로 들어간 말이죠. 느끼죠. 더군다나 지금 나오는 얘기는 확인되지는 않은 겁니다만은 네. 그때 들어가 가지고서 날인도 안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불렀는데 지금 출두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지금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이준석이가 잠잠한 걸로 봐서는 뭔가 이준석이에게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가 잠잠하니까 이걸 누가 이어받았냐면은 유승민이가 이어받은 거예요. 바톤 터치라고 그러죠. 바톤 터치. 그래가지고서는 두 번에 걸쳐가지고 말이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한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요번에 그 현지 시간 21일에 있었다고 하는 그야말로 제7차 재정회의 그 뉴욕에서 있었던 말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늘 아는 EXX 그다음에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그걸 가지고 이것이 날리면이라고 그 김은혜 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로 이제 얘기를 했다. 그 얘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하여튼 이런 걸 유승민이가 이제 그 거짓말이라고 걸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걸고 나온 거죠. 그래서 뭘로 고소를 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많이 지금 나왔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도 나오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이렇게 좀 디지털 타임스라는 데서 그리고 여기 말고도 많은 데서 지금 보도를 했어요. 제가 뭐냐면 오늘 저렇게 이제 징계 청구를 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근데 많은 데서 지금 기사화가 됐는데 제가 유승민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징계? 예, 국민의힘의 당사를 방문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거기서 징계 청구를 하는 이유를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발장, 이 징계 청구장이죠. 이것을 접수시키는 오는 그걸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근데 내부 총질한 것이 지금 이 XX 그다음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 나토에 의해서 전혀 성과가 없었다든지 내지는 이번에 유엔 연설 기조 연설 얼마나 정말 11분 하는 동안에 7번이나 그 박스가 나오고 말이죠. 기립 박스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대한 어떤 국정 방향이라든지 세계 연대라든지 자유와 자유의 연대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그야말로 아주 그 주옥 같은 그런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폄하했죠. 예,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없었다. 구체적인 것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민주당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그 유승민이 하는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민주당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색채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꼬준표. 다시 이 지금 홍준표처럼 지금 당권 주자. 그러니까 혹시 민주당의 표를 얻어가지고 역선택 해보겠다는 것이 그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왜 바톤 터치를 했는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잠잠하니까 첫 번째 바톤 터치를 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준석이 잠잠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바톤 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유승민이가 바톤 터치를 했느냐? 오늘 요거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대표. 예, 핵심 요겁니다. 당대표 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 또 이제 정말 단합이 안 되고 이 합종 연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중구난방 되면은 지금 뭐 이 지금 꼬준표 얻으면 역선택 얻으면 지금
유승민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를 노리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00만 당원 배가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박사님도 하고 계시고 정광훈 목사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빨리 이거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지금 저쪽에서 그 장난치는 이런 것들이 그 무력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직 그 당대표 선거가 좀 남았죠? 금방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날짜는 아직 안 잡혔는데. 네, 언제쯤 할까요? 몇 달. 글쎄. 한 12월이나 1월 정도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물론 이제 이준석이가 내일 모레가 또 이제 이 징계 그 윤리 열립니다. 28일입니다. 오늘 26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준석이가 막 날아가 버리면 이준석이는 이제 그야말로 당대표가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차기도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게 유승민이가 바톤 터치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죠. 유승민이가 역선택도 받고 그다음에 이준석을 응원하는 한 줌에 그것도 받고 그렇습니다. 해서. 바로 그겁니다. 이 바톤 터치를 했다는 말이 이준석으로부터 바로 이준석 세력을 얻어가지고 이준석이가 못 나가니까 유승민이가 나가는 걸로 당대표 바톤 터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대표 바톤 터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윤석열 저격 바톤 터치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준석 표를 그대로 갖고 오겠다. 그럼 유승민 원래 표 좀 있지 않습니까? 한 6% 정도.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이준석 표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준석 표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역선택표까지 이렇게 가져오면은 그거 가지고 당대표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유승민이가 그와 같은 그야말로 잔꾀를 부리고 있으니 작당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미리 분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고발하러 가는 겁니다. 단순한 당 징계위에 고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앙윤리위에. 중앙윤리위에.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대표 못 나오게. 당대표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온다 하더라도 징계받은 사람을 뽑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유승민을 고발하러 가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이 지금 당대표 나오려고 그리고 이준석하고 바톤 터치하니까 요거를 갖다가 그야말로 미리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잘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도 우려하는 게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도 그때 나경원과 이제 이렇게 그때도 당심은 나경원이었는데 그럼요. 야 이거 역선택 이거 들어온다. 이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라. 그런데 이게 그걸 방심하다가 당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주당에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국힘은 왜 안 하는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유승민 이런 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 반대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그거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역선택을. 그럼 이번에 무조건 요번 지도부에서 말이죠 정진석하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그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안 하면요. 근데 또 이거 역적이 돼요. 그렇죠. 근데 할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압박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글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누가 이제 또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걸 집어넣으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걸 집어넣으려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걸 집어넣냐 그러면서 당장 뭐 이준석이라든지 하태경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바른미래당류의 사람들은 반대한다니까.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반대를 이겨내고서 그야말로 이렇게 당원 당규를 바꾸고 이런 어떤 역동적 힘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싫고 남들이 뭐 반대를 하고 그러면은 바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민주당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이 방송에서 우리 이봉규 TV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죠. 반드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당원 단계에 넣어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통령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 뽑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그 학교 학생회장 뽑는데 다른 학교 애들이 왜 그 들어오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오픈 프라이머리 아시지 않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 절대 못 들어오게 양당이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지. 같은 나라고 그리고 또 확인을 합니다. 신분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양측 교통 이렇게 교차로 투표 못하도록 완벽한 어떤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원 말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 당원 아닌 사람들도 그날 가가지고서 투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회방 넣을 수 있으니까 같은 나라. 근데 이게 여기는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은 없어요. 그렇지. 세상에 이 전화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서 대통령 선거 이거는
이 대통령 선거 나갈 후보를 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그렇게 자유주의 나라도 그렇게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정말 모든 것이 이런 규제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만은 그야말로 절차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그걸 바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고 민주당하고 같이 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떤 선거제도 같은 걸 오프 프라이머리를 갖다가 정식으로 우리가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맞아요. 그것을 도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역선택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막아요. 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아니 이참에 네. 여론조사로 당 대표 뽑고 대통령 후보 뽑는 게 말이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니 대통령을 우리가 여론조사를 안 뽑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여론조사 안 뽑으면은 후보도 대통령 여론조사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좋은 논리놨자 우리가 이게 어떤 그 기득권 정치인들 기득권 정치인들은 그게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인들은 이름을 알리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오프라인으로 갈수록 기득권이 유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갈수록.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득권 정치인들이 결국은 그 스크럼을 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유승민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하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입맛에 맞게 지금 계속 행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당대표 선거의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나를 좀 지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차도살인해서 날 좀 활용해 주세요. 그렇죠. 역선택을 대놓고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리면 대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놔두면 저 역선택을 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홍준표 식으로 그 조국 수홍처럼 말이죠. 말하자면 저렇게 MBC 수홍, 민주당 수홍처럼 이게 이번에는 이제 조국 수홍이 아니라 민주당 수호 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승민이니까. 그다음에 MBC 수호 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리 막기 위해서는 말이죠. 유승민에게 충격적인 어떤 요법을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고발하러 가는 겁니다. 징계위에 예, 징계위에. 네. 그럼 이것이 지금 대서특필이 됐거든요, 언론에. 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유승민이가 징계를 지금 먹는구나. 물론 지금 청구하는 거지만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주목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선전선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강신업이가 유승민을 갖다 고발했다. 그러면 유승민은 징계를 받겠구나. 징계를 받고 안 받고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충격이 됩니다. 아니 징계 받을 사유도 네, 되죠. 충분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걸로 음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여기 쓴 것이 뭐냐면은 사실로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하는 것이 유력한 설이잖아요. 네. 물론 이것이 지금 미국의 어떤 소리공학으로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 이걸 완전히 정말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진상규명을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 도어스태핑 하시면서 그 얘기는 자기가 그렇게 안 했대요. 예,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국민의 그 국가에 어떤 방해가 되는 해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얘기야,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다리지도 않고 말이죠. 제가 유승민은 뭐가 문제라고 보느냐면요. 적어도 국민의힘의 원로 정치인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경선에서 3등까지 했던 그런 분이라면 좀 기다렸다가 이것이 사실로 확인돼서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와 같은 막말을 했다. 그리고 바이든을 까고 미국 의회를 깠다. 이렇게 확인되면 그때 가서 한마디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인되기도 전에 확인이 아니라 안 한 건데.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지도 않은 거를 확인되기도 전에 이거를 기정사실화시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기정사실화 시키고 요거를 갖다가 거짓말로 몰아갔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물론 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법적 용어로 쓰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이에요. 법적 용어. 네, 그렇게 쓰고서 그거를 안 했다 했다는 아직 저게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법적 용어로. 그럼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로 보고
그래서 막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었으니까 거짓말장이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걸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로 모는 행위가 해당 행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가 돼가지고 그것이 바로 당원 당규 제 20조 상에 바로 이제 이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징계 먹습니다. 징계 먹습니다. 유승민 징계 먹습니다. 네, 징계 먹습니다. 어떤 징계를 먹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적어도 경고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거보다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정치적 피해의 자유 어쩌고 또 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경고 정도는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경고 먹으면 당대표 출마시키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경고 먹은 사람이. 그거와는 별도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역선택 할 수 있는 여론조사 없애면 제일 좋고 뭐 여론조사를 굳이 한다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해야지. 그거 아니면은 안 돼. 저 정진석과 주호영 두 투톱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관철을 못 시키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한번 당했잖아요. 이준석을 그렇습니다. 역선택으로. 또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승민을 고발하러 가는 그 뜻을 우리 지금 이봉규 TV 시청자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든지 당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확실히 좀 알고 거기에 좀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반드시 이거 역선택 방지 관철하고 유승민 징계 윤리위 제대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을 위해서요. 최소한 경고는 나가야죠.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